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윤 괴뢰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게 한 하관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군 통수권자와 수하 절개들, 괴뢰 육해공군이 정중히 도열하여 경의를 표하는 몰골이야말로 혼자 보기 아까운 오직 식민지 한국에서만 연출할 수 있는 명장면이라 하겠. 이것은 핵 보유국 앞에서 절망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자, 국군의 날 행사 이후에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연일 날선 그리고 험한 소리까지 섞어서 지금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지금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문성묵입니다. 예, 우선 가장 궁금한 거는요. 김여정 이어서 김정은 연일 지금 맹비난인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실명을 언급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네.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일단 김여정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무5라든지 또 전략사령부의 창설,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 B1B 등장 이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예. 원색적인 비방을 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도 특수작전 부대를 방문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 결국 절망스럽다라고 김여정이가 얘기한 것은 전부 우스꽝스럽다. 핵무기 앞에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김정은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을 당해서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폄하하고 비방을 했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강력한 이 재래식 무기, 우리의 군사력, 그리고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가 가시화되고 예. 신뢰성과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큰 불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내용이 북한 내부에도 노동신문을 통해서 예.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 북한 김정은 지도자는 핵 미사일 강력한 핵으로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과시하고요. 한국 국민을 향해서는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서 각종 잡다한 무기를 내놨지만 우리 전술핵 무기 한 방만도 못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또 있고요. 미국을 향해서는 한미 동맹을 이관하고 결국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함께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정은의 경우에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의도를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정은이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 핵개발 역사에서 최초의 일이고요. 그리고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공언을 했고 이어서 이제 오늘도 우리 국군의 날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과 시가행진이라든지 또 분열 이런 것을 지금 시비를 하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것은 결국은 현무5든 B1B든 어떤 것이든 북한은 맞서서 대응할 수 있고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이 최근 이스라엘의 F-15K, F-15 전투기에 장착된 그 공대지 미사일 벙커버스터에 의해서 하산 나스랄라
지도자가 지하 20m에서 폭살을 했거든요. 예. 아마 김정은은 이 고위력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현무5를 보면서 아마 전율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이 희석시키기 위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뭐 김여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공개했죠. 괴물 미사일 현무5인데 이걸 쓸모없는 흉물이라고 폄하했는데 이게 사실은 두려움의 징표일까요? 그렇죠. 지금 북한은 뭐 2022년이죠. 11월에 화성 17 그것도 괴물 미사일로 국제사회가 평가를 했어요. 워낙 몸집이 크기 때문에 그걸 자랑을 했었는데 이걸 뭐 흉물이다, 몸집만 비대하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기형 발굴이다 이런 식으로 폄훼를 했는데 사실 우리 군은 이 구체적인 재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탄두의 중량, 그 위력으로 봤을 때 북한 평양에 김정은의 지휘 시설 지하에 있는 100m까지 이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애써서 그걸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돼요. 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대선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는데 뭔가 북한이 어떤 짓을 할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저 그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북한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핵 국가 앞에서 뭐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흔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핵무기는 사실 억제용 무기입니다.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예. 사실 핵 보유를 한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사실상 물러났잖아요. 예. 아프간전에서도 물러났고요. 최근 러시아가 뭐 강대한 핵 보유국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점령당하면서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런 점을 김정은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아마 어떤 형태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발사라든지 김정은이 올해 정찰 위성을 3발을 발사한다고 그랬지만 한 발밖에 못 쐈죠. 실패했죠. 아마 이거 쏠 가능성이 있고요. 핵실험 카드도 뭐 불가피할 경우는 쓰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대선 전보다는 대선 후에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